안녕하세요. 뒷이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28세 회사원 박수정님의 사연입니다. 수정님은 결혼 3년 차로 시부모님의 사업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요. 사업이 성공하자마자 시댁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정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정님은 대학 졸업 후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적금도 넣고 펀드 투자도 하면서 나름 괜찮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요. 3년 전에 남편 진호 씨와 결혼했는데 진호 씨는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수정님 월급과 합쳐서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정이 참 착하고 예쁘네, 우리 진호가 복 많아서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정님을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수정님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너 월급이 얼마나 되니?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어? 펀드 투자도 한다며? 수익률은 어때?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어요. 수정아, 너희 전세금이 얼마였지? 혹시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있지? 통장 잔고는 대략 얼마나 돼? 정말 사생활까지 캐묻는 수준이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봤더니 엄마가 원래 그래. 가족 일에 관심이 많으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부모님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펜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줄고 이대로 가면 펜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수정님은 동정심이 생겼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사업이 어려우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역시 착해. 그런데 올해 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수정아, 우리가 너한테 중요한 상의가 있어서 왔어.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정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정아, 사실 우리가 펜션을 확장하려고 해. 요즘 글램핑이 대세잖아. 우리도 글램핑장을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아, 그러시구나. 수정님이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 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5억이요? 수정님은 정말 놀랐어요. 신혼부부한테 5억을 달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는. 수정아, 너 적금이랑 펀드 다 합치면 2억은 될 거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전세집 빼서 아파트 사면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수정님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의 재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 그런데 저희 전 재산을. 수정아, 우리가 망하면 너희도 힘들어져.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지금 투자해서 함께 잘 사는 게 낫잖아. 수정님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연히 남편이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예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정아,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차피 우리도 내 집 마련해야 하는데. 남편까지 시부모님 편을 드니까 수정님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수정님이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글램핑장이야. 요즘 얼마나 인기인데? 우리 펜션 옆에 글램핑장 만들면 대박 날 게 뻔해. 그럼 사업계획서나 수익성 분석 같은 자료가 있나요? 아이고, 그런 복잡한 건 필요 없어. 우리가 이미 펜션 운영해봐서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수정아, 솔직히 말하면 너 통장까지 다 털어야 할 것 같아. 통장까지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집에 와서 수정님은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 무리야. 우리 전 재산을 다 투자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수정아,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 나중에 펜션 물려받을 수도 있고. 수정님은 친정 부모님한테 상의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통장까지 털라고? 수정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도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전 재산을 투자하라는 건 말이 안 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수정님을 설득했어요. 수정아, 우리 부모님을 믿어보자. 그동안 펜션 운영 잘해오셨잖아. 결국 수정님은 마음을 굳혔어요. 시부모님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적금 1억 5천, 펀드 5천만 원을 모두 해지했어요. 그리고 전세집을 빼서 아파트를 사고 담보대출 3억을 받았어요. 총 5억을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간 거죠. 시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수정아,
내 덕분에 우리가 큰 사업할 수 있게 됐어. 나중에 몇 배로 보답할게. 공사가 시작됐고 몇 달 후 글램핑장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램핑장이 대박이 난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밀려 들어왔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정말 신이 나셨어요. 우리가 역시 장사 감각이 있어. 이번 달 매출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수정님도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투자가 성공한 거니까요. 시부모님도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정이 덕분이야 라고 하시더니 점점 우리가 워낙 사업 감각이 좋아서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글램핑장 운영에 수정님과 남편을 참여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너희는 각자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수정님이 어머니 저희도 투자한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수정아 사업이라는 게 복잡해.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이상했어요. 투자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수정아, 우리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정아,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우리가 그동안 키워줬으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야지. 수정님은 귀를 의심했어요. 키워줬다고요? 자신들이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키워놓고서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아, 우리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너희 도움은 필요 없어. 시아버지도 거들어 주셨어요. 수정아, 우리가 너희한테 고마워하긴 하지만 이제 가족끼리만 사업하려고 해. 가족끼리만요? 저도 가족 아닌가요? 수정아, 넌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키워줬는데 핏줄이 아니라고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 우리가 조금씩 갚아줄게. 조금씩이요? 그래, 한 달에 50만 원씩. 어차피 너희도 월급 있잖아. 50만 원씩이면 5억을 갚는데 83년이 걸리는 계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수정님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정아, 우리가 키워준 거야. 네가 우리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거라고. 이제 돈 잘 벌었으니까 내 역할은 끝났어. 알아서 독립해. 그 순간 수정님은 깨달았어요. 시부모님이 자신을 단순한 투자자로만 본 게 아니라 아예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다는 걸. 집에 와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5억을 투자했는데 쫓아내시는 거야.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수정아, 부모님 입장도 이해해봐. 사업이 잘 되니까 욕심이 나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건 팩트잖아. 수정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효도야. 부모님 도와드린 거지. 남편마저 시부모님 편을 드니까 수정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수정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여보, 그럼 어쩔 수 없네. 제 돈으로 산 아파트도 빼야겠어요. 뭐? 어머니가 독립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도 정리해야죠.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담보대출 받은 거고 등기도 제 명의예요. 그제서야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파트가 수정님 명의라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수정아,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독립하라고 하시는데 뭐. 수정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담보대출 3억도 제가 갚아야 하는 거니까 글램핑장에서 월 300만 원씩은 받아야겠어요. 월 300만 원? 네, 3억을 10년간 갚으려면 이자 포함해서 그 정도 받아야 해요. 그제서야 남편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내가 나가면 자신도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급하게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수정이가 아파트 빼겠다고 하는데.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파트가 수정님 명의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뭐, 아파트가 수정이 명의라고? 네, 그리고 담보대출도 수정이가 받은 거예요. 시부모님이 급하게 집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정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시아버지도 수정아, 우리가 사과할게. 네가 없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어 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시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을 시어머니 명의로 해놨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사실 글램핑장 수익이 너무 좋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해. 그래서 너희를 빼고 가족끼리만 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수정님이 나가버리면 담보대출 문제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결국 새로운 합의를 했어요. 수정님이 글램핑장의 정식 공동사업자가 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배당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셨어요. 5억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서요. 지금은 글램핑장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수정님도 매월 괜찮은 배당금을 받고 있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수정아,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수정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쫓겨날 뻔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권리를 주장한 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당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한 게 중요했어요. 아파트 명의나 차용증 같은 것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수정님처럼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